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헌정사상 5번째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오전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14분인데 오후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브리핑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 상세한 결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을 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박현석 SBS의 시민사회부 법조팀 기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취재해왔던 최재형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오후 조사가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지금 검찰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이제 3차장 검사가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예. 이 마이크는 없이 예.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조사는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후 조사는 시작이 됐을 것 같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오전 조사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보면 말이죠. 마지막에 뭔가 문법적으로 맞진 않아요.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 빠져 있을까요? 이번 일로 뭐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잘못 읽으셨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난 이후에 측근들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네. 이제 이 메시지가 어떤 함의를 좀 가지고 있는지 뭐 이렇게 좀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뾰족한 답을 좀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 다를 거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인 만큼 본인의 뭐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는 메시지다. 이 정도 얘기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말이 생략되어 있을지는 아마 좀 많은 추측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대국민 입장 발표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적 성격의 검찰 수사 집요하게 해서 전직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어떠세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본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수사는 좀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냐는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고, 아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 대국민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제 눈을 잡았던 건 이 부분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한 문장이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외에 참담한 심정이다, 죄송스럽다, 이건 항상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오전에 어떻게 진술했는지 아직까지 이제 알려진 것은 없는데, 대부분의 관측이 그 측근들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고 아마 대부분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인한다는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다스도 내 것이 아니고 이 특활비 같은 것도 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르리다, 이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하고 싶던,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지만 이 국민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일일이 무슨 구체적인 어떤 반응이라든지 검찰 수사의 문제라든지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다 지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논란은 나올 수 있으니,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말을 좀 아끼고 내가 올라가서 10층에서 이야기하겠다. 아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에 속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측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제 주로 법무 쪽을 담당하고 예. 있는 강훈 변호사, 정동기, 지금은 이제 변호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 법률가로서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던 그 변호사들의 좀 자문을 받아서 직접 작성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직접 본인이 작성을 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꼭 거의 1년 전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게 지난해 3월 21일이죠. 그러면은 꼭 일주일 모자른 1년이 됐네요. 1년 사이에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에 소환됐고, 박현석 기자는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검찰 기자들 생각이 어때요? 그냥 바빠서 아무 생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쁜 와중에도 이제 전직 대통령 2명이 검찰에 소환이 돼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됐고, 그 재판 과정 같은 걸 지켜보면서 이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또 맞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일이 너무 많아서 취재할 게 많으니까 정신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자들도 이게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하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최재형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출석하기 전에 논현동인가요, 집이? 네, 서울 논현동. 네. 논현동 집, 또 검찰청사 앞, 여기까지 함께한 측근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아침에 쭉 특보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화면상으로 눈에 보이는 측근들은 한 10여 명 정도가 예. 보였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날 오늘 아침에 자택에 직접 간 한 측근과 통화를 해봤더니 예. 한 20여 명 정도의 측근들이 자택에 같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병국 전 의원, 또 권성동, 네, 권성동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식 여의도 연구소장과 이렇게 함께 또 다시 여의도 연구원장도 같이 네. 왔군요. 네, 같이. 저렇게 집으로 직접 찾아서 들어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 가깝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이계로 불려서 현역 정치인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참모들이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이게 참모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참모들에게 했었는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참 힘내라, 힘들 내라, 잘하고 올 테니까 힘들 내고 있어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참모들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검찰로 출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청까지 같이 함께 간 핵심 측근이 네, 맹형규 전 장관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차량을 함께 타고 이제 검찰청까지 같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예. 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모습은 화면에 보이지 않고 김영우 의원의 모습이 있는데 뭔가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조금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박현석 기자, 지금 검찰 브리핑이 끝났습니까? 네, 방금 검찰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조사 전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까 오전 9시 반쯤에 예. 검찰청사에 도착을 해서 10층에 있는 특수 일부장실로 올라가서 이 한동훈 3차장 검사, 그리고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이렇게 여럿이서
다 같이 한 10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 측에서 녹차를 한 잔 제공했다.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예. 그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차장 검사도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후에 오전 조사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인데 여기가 다스 관련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스요? 예, 그래서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 이 실소유주 관련 수사부터 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오전 조사에는 신봉수 첨수 1부장과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 검사가 참여를 했고 1시 5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정확히 아까 검찰에서 이 기자들한테 알린 시간이 1시 11분이었는데 정확히는 1시 5분에 마쳤고 이후에 이 설렁탕을 배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변호인단이 식사를 했고 2시 무렵에 다시 오후 조사가 재개된 걸로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오후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네. 오전에는 다스 관련 부분 먼저 조사를 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검찰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녹차 한 잔 또 네. 나누면서 네. 차담회를 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했느냐 부분인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스나 도곡동 땅은 차명재산, 그러니까 본인과 무관하다. 내 것이 아니다. 본인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역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 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고 이 조사 중단도 한 차례도 없었고 변호인이 총 4명이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 3명, 4명, 2명이 자유롭게 옆과 뒤에 앉아서 조언을 받아가면서 조사에는 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밖에 있는 식당에서 설렁탕을 배달해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전에 아마도 본인이 직접 준비한 김밥과 유부초밥 이런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전 조사 상황 검찰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브리핑을 했는데 상당히 질문은 긴데 대답은 짧았을 것 같아요. 뭐 내 거 아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이제 증거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진술 조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러이러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을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마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겠죠. 지적하신 대로 내 거 아닌데요. 나는 다스의 차명재산 내 재산이 아니고 명의가 다 뭐 내 형과 처남 이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다스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검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대답을 할 것이라는 것은 뭐 검찰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대부분의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칼을 이제 검찰이 얼마나 확보해놨는지가 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겁니다. 오전에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 20개가 넘는다, 16개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도곡동 땅, 곧 연결되는 다스를 먼저 조사한 검찰의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십니다만 도곡동 땅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차명 자산을 보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로 대선을 치렀고 거짓말로 당선된 어느 불명예스러운 정치인이라는 그런 도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중요하고 검찰이 이거부터 물었냐고 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 특히 이제 100억 가깝다는 뇌물 혐의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60억입니다. 액수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 그러니까 뭐 가족 기업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야,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단순 뇌물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 제3자 뇌물이야. 그럼 부정한 청탁 입증해야 되는데 나랑 삼성이랑 독대했다는 거 너희들 입증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수사가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는 해서 다스 이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식이 성립이 되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준 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익이 귀속되는 단순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가성의 폭이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검찰은 이 60억 소송비 대납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다는 단순 뇌물죄로 기소하기에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만큼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오전부터
검찰이 그쪽을 바로 치고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자막이 막 나왔어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을 했다. 이것이 지금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김백준 기획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검찰 입장에서 대통령님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거 다 인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먼저 질문을 했고요. 김백준 말씀하신 대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오늘 공판 재판이 예. 있었기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검찰이 오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와는 일단 무관하게 굉장히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조사받는 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1호? 예, 1001호입니다. 예.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받은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1001호가 지난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던 곳이고요. 이 중앙지검 청사를 보면 청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제일 우측 끝에 있는 방입니다. 혹시 뭐 이제 CG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구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1001호 아마 CG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1001호, 1002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1001호 옆에는 이 휴게실 지금 보시면은 휴게실이라고 써 있는 부분 저희 침대. 이명박 전 대통령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저희 가서 이제 쉰다는 거군요. 네, 뭐 이제 몸이 힘들다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저쪽에서 쉴 수 있고요. 지금 조사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 이 양 옆에서 앉아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뒤편에도 변호사가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조사하는 검사석에는 오전에는 신봉수 부장검사 그리고 이제 써있듯이 이복현 부부장 검사가 다스 관련 이 차명재산 관련 실소유주 의혹 관련 부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담당했던 혐의에 관한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신봉수 부장검사, 송경호 부장검사는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신문을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신봉수 부장검사가 이 첨단범죄수사 1부 부장인데 거기가 이제 다스 관련 뭐 직권남용, 예. BBK 소송 관련 청와대 내지는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그 직권남용 부분하고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를 담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 2부장 송경호 부장이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뇌물수수 관련한 수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복현 부부장 같은 경우에 특수 2부 부부장인데 오늘 직접 조서를 작성하면서 어차피 조사에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직접 질문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후에도 지금 신봉수 부장검사가 계속 다스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었죠, 일단. 그렇죠. 정확히 조사 자체가 21시간은 아니었고요. 뭐 조서 검토하는 예. 데까지 시간을 합치면은. 네, 12시 무렵에 조사는 끝났고 그 이후에 한 7시쯤 나올 때까지 조서 검토를 계속했던 것으로 한 2차례 했던 것으로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속도 물론 아직도 많은 혐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검찰 관계자 말로는 뭐 속도는 예상했던 대로다.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자기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고 다만 이 보통 검찰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쓸 때는 보통 앞부분에 뭐 직업, 성명, 뭐 주거 이런 걸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걸 과감히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검찰에서 오늘 굉장히 조사할 양이 많고 그 양을 한정된 시간 내에 조사를 하려면 뺄 부분 확실히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오늘 뭐 조사 밤 늦게까지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면담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할 양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민간 영역, 불법 자금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범주를 일단 나눠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다스와 관련해서는 박혜숙 기자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다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먼저 불거진 게 이 미국에서 BBK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다스가 소송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청와대와 이 김재수 LA 총영사가 관여를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물수수 아까 뭐 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SBS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70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그다음에 비자금 300억 원대 비자금인데 이 부분이 횡령과 조세 포탈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검찰은 사실상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350억 원에 달하는 이 비자금이 이 횡령이 이루어졌고, 그 횡령한 액수만큼 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뭐 이병모 씨나 이영배 씨 같은 경우에는 차명 재산을 관리한 관리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두 사람 모두 뭐 청계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 다스 관계사인 이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돈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나머지는 다스 그 영포 빌딩이라고 다스 창고에서 나온 대통령 기록물이 원래는 외부로 반출될 수 없는 기록물인데 외부로 반출됐다. 예,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거는 다스와 관련한 저 혐의를 설명드린 거고요. 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한 혐의. 네. 뭐 워낙 많습니다. 지금 뭐 위에 이름이랑 쭉 써져 있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사람과 이름. 근데 저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17억 5천만 원 정도.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액수가 17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네, 얘기고요. 맞습니다. 자, 뇌물 혐의는요? 네, 이제 앞서 이제 뇌물 혐의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액수만 한번 따져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삼성 소송비 대납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억 원 가량 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17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후반에 이 검찰이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뭐 이팔성 전 그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라든가 이런 민간 영역에서 받은 불법 자금이 3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1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혐의를 대략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검찰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2개 정도를 김태현 변호사에게 묻고 싶어요. 일단 긴급 체포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다. 그리고 측근들과 대질 조사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긴급 체포는 아마 안 할 겁니다. 두 가지인데,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예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예전에는 검찰이 이제 임의동행 형태로 와서 조사하다가 바로 긴급 체포하고 영장으로 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아마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긴급 체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마 그 국정원 댓글 문제 때문에 구속됐다가 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때 풀려날 때 이유들 중에 하나로 이제 법원에서 뭘 형사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조사해서 집에 돌려보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실시를 해야지, 중간에 긴급 체포해가지고 영장 청구로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긴급 체포 후에 48시간에 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수사 관행인데, 이렇게 해서 구속적 신고를 풀어준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 이후에 이제까지 해놓던 관행,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를 하다가 미란다운 측 고지하고 긴급 체포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이후에 영장을 쳤던 이런 아마 수사 관행을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긴급 체포는 아마 오늘 전혀 아마 검토하는 바가 없을 것 같고요. 피의자 중요 참고인간의 대질 신문인데, 물론 뭐 대질 신문하면 가장 먼저 할 사람은 아마 김백준 전 기획관일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대질 신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건, 사실 대질 신문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늘 조사할 양도 많은데 과연 김백준 지원기획관을 다시 검찰청으로 데려다가 거짓 대질신문까지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김백준 지원기획관이 본인 재판 이외에 삼성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민간 영역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첨단 범죄 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진술서도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검찰은 이미 김백준 지원기획관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술과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질신문의 필요성까지는 못 느낄 가능성도 큽니다. 예, 뇌물수수 등 16여 개 넘어 16개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저 자막은 조금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이걸 거예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미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박현석 기자 현장 취재하면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청구할까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오늘 조사를 해봐야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면 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가 기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우리 검찰 예.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부인하니까 구속해야 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나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 상황에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스가 됐든 그런 소위 말하는 본인의 차명 재산으로 알려진 부분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뇌물 액수가 이 1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실 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쏠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 죄만 보면 어느 정도 검찰이 소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하게 되면 죄 자체만 보면은 구속을 피할 수는 없죠. 뇌물이 100억이 넘는데 혐의가요, 일단 뇌물 혐의가 100억이 넘는 사람의 구속이 안 되냐는 거의 없거든요.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인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타 있는 정치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구속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그런 정부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법적인 판단만 하게 되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조사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영장 청구했습니다. 6일 만에 6일 만에 청구했습니다. 예. 그 6일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죠. 검찰 입장에서. 이번에도 이번 주 주말 안에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주 주말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음 주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20일을 전후해서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사실 이 평창올림픽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할 전망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전에는 아까 뭐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금 전직 대통령 한 명이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과연 상대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면 이 평창올림픽 그 기간 동안 검찰이 그 민간 영역에 대한 뇌물 수사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쪽 관련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막 이루어지면서 이 민간 영역에 대한 뇌물이 이 정도까지 된다. 그리고 이 다스에서 이 조성된 비자금 그 액수와 그 돈이 결국에 정치 자금,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장 청구 안 하기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뀐 게 그 평창올림픽 전후입니다. 네. 박현석 기자와 김태현 변호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일단 검찰 지휘부와 티타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구를 했고 검찰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곧바로 오전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다스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먼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밖에 있는 식당에서 배달해온 설렁탕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쯤에 다시 오후 조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조사받고 있는 1001호 장면을 보여드리다가 최재형 기자, 변호사들이 같이 배석을 해서 조사상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측근을 통해서 했는데 맞습니까? 어제 이제 김효재 수석이 삼성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2012년에 마지막 신고한 재산을 한번 보면요. 노년도 자택의 이제 공시지가가 35억입니다. 그리고 노년덕 그 토지가 있는데 한 13억 정도의 토지가 있고요. 예금이 7억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제 전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대통령 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신고한 재산만 하더라도 한 60억 가까이는 되는 거죠. 57억에서 6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비자금과 차명 재산
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전 재산을 다 환원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연금으로만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형 로펌의 이런 사건을 수임을 하려면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뭐 수십억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 것으로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수십억에 달하는 현금은 없는 건 아니냐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김효재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변호사 비용을 대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 변호인 선임 비용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 기자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문제. 네, 그렇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 약속 대단히 그 당시에 신선했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분도 있었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비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떻습니까? 좀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요구 좀 했던 것일까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른 법무법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변호사들하고 분명히 접촉은 한 것 같은데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법무법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와대 참모였던 뭐 정동기 전 비서관이나 아니면 지금 강훈 수석이나 이런 청와대 참모 중심으로만 지금 현재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6명에서 7명 정도의 변호인단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뭐 피영현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전혀 함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 문제도 물론 돈 문제였겠지만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중앙수사부인가요? 네. 대검 중수부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주로 조사를 받았는데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전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은 해드렸습니다만 입장 발표에서 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미 이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던 적이 있죠. 이때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 입장 발표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 또 비판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이 전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측근들도 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당수의 측근들은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강경한 입장을 굉장히 많이 어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제 검찰 소환을 통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오늘 이제 9시 반에 소환을 통보했다라고 언론에 알리기 2시간 전에
그냥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대통령 이제 측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너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격앙된 반응들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던 측근 정치인들, 그 가운데 김영우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기사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영우 의원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범죄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는 일을 계속해서 봐야 할까요?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김태현 변호사도 벌써 지금 5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그렇죠. 소환되는 일이. 5번째죠. 예. 네. 왜냐하면 전두환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5명의 검찰 조사를 받은 거죠. 저 중에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4 전직 대통령은 포털 안에 서서 소환이 된 것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 부령과 합쳐 내려갔다가 긴급체포대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번에 5번째인데, 이건 뭐 전직 대통령을 뭐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거의 다 지금 2분 돌아가신 분 빼놓고 거의 다 지금 뭐 소환 조사가 됐다는 거는 참 역사의 비극인 거죠. 앞으로 뭐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과연 성공할 수 없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동네 꼬마들의 손을 잡고 여유롭게 산책하고 그런 전직 대통령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막걸리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우리 전직 대통령들 계속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검찰이 저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국민께 먹고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뭐 없는 일이 있어요.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합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가운데 저도 법조기자로 1995년, 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판 과정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저 당시 국민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뒤에서 또 질문을 하기도 했었던 기억도 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천으로 내려가는데 영장인가 받아서 바로 내려가서 체포를 해왔죠. 예, 전직 대통령들이 받은 혐의가 조금씩 다를 텐데 거의 뇌물 혐의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박현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단 뭐 12.12 군사 반란 주도 혐의였고,
뭐 노태우 전 대통령 4천억대 비자금 거액 수뢰였고 그러니까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 반란과 내란 혐의 다 받고 네. 있었고 비자금 기업들의 비자금 받았기 때문에 뇌물 혐의도 다 받았습니다. 네,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일가 그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으로부터 이제 뇌물 예. 일가 받은 혐의가 있었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뭐 640만 불 수사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바로 네. 그 부분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뭐 다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예. 그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특수활동비, 뭐 다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걸쳐서 혐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뇌물 혐의가 가장 주된 혐의가 될 것 같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정치권의 반응 이제부터 차례차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집을 찾았던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비극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났으면 안 된다고. 저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게 있었는데 김영우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더 있죠. 이 정권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치졸한 꿈을 마침내 이룬 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말 예전부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보복을 위해서 짜 맞추기 수사를 계속해 왔다라는 게 일관적인 얘기였는데요. 방금 이 김영우 의원도 말씀한 이 정치적 비극이라고 한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검찰 포털 앞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비극이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계란의 바위치기로밖에 아무리 힘이 없는 얘기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굉장히 정치 보복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우 의원의 이야기 정확하게는 이렇네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 문재인 정권은 오늘 그 치졸한 꿈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나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정치 보복을 이야기한들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인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측근 의원은 어쨌든 강하게 현 정권을 비판을 했는데 오늘 검찰청에 나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텔레비전으로 보시면서 이전 대통령들과 좀 비교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핵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집 앞이든 검찰청이든 거의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취재진밖에 없었습니다. 1년 전은 아마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근데 만약 좀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내려오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가 주는 어떤 그런 당시의 어떤 힘과 그런 권한들이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해 놓은 분명히 그 정치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선출직 시장도 했고 대통령도 했지만 기업가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 10년 동안도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연출되지 않아서 오히려 너무 차분하고 심지어는 그런 분위기까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퇴임하고 나서 한 5년이 조금 넘게 지난 거죠. 퇴임하고 나서 5년이 좀 넘게 지나서 그동안은 정치적 활동을 딱히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는 오히려 감방 가기 좋은 날, 감방 가자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컸다. 그런 피켓들이 많이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당연히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네. 자유한국당 반응도 좀 궁금해요. 일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휘부의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 구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전두환 씨가 매수 중에 돈 29만 원뿐이다 했던 말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1년 전 박근혜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토라인 앞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됩니다.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청명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 홍준표 대표는 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간단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크게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13 지방선거와 개인 비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정권이 보수 죽이기에 나선 거다라고 이렇게 진단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개인 비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보수 당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복수의 일념으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서 포토라인에 세워만 했을까라고 하면서 MB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지막에 좀 이렇게 뼈아픈 얘기도 예. 함께 문재인 나눴습니다. 정권을 겨냥한 홍준표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일단 김태현 변호사와 박현석 기자는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 최정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